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좀 섬뜩한 인물인데요. 범죄자인 조두순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2008년 12월 달에 8세 여아를 성폭행해서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을 경악시킨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감형이 됐어요. 뭐 술을 먹고 저질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감형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12년형으로 감형이 돼갔고요. 내년 2020년 12월 13일 날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68세니까 내년 69세가 되는 때에 이제 출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우선 이 법이라는 게 너무 법감정에 안 맞는 그런 판결을 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양력을 보니까 정가 17범이에요. 정가 17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쭉 해왔는데 삼청교육대까지 다녀왔습니다. 삼청교육대가 뭐 인권유린이었다느니 뭐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조두순도 삼청교육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95년도에는 술자리에서 자기가 삼청교육대 다녀왔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 많았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60대 남성이 전두환 대통령을 칭찬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살인을 했는데 2년형밖에 선고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가범인데다가 사람을 살인까지 했는데 딱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정가 17범으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다가 이제 2018년 12월 달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킨 이 8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이 사람이 내년에 이제 출소하게 되는데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범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요, 이 사람이 범죄자의 사주다 이렇게 딱 특정 지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뭐 30살을 넘기기 힘든 사주다, 30살 안에 죽을 사주다, 뭐 이런 말은 다 엉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952년생인데요. 이때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자 사주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자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흉악범인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지 사주가 범죄자 사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경술월 정유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주만 봤을 때 오행의 구성이 어때요?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지금 목기운이었고요. 화기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화기운, 일간인 화기운을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 힘을 빼는 오행만 있어요. 금기운 2개, 토기운 2개, 수기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신약한 사주니까 어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어린 시절을 한번 보세요.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 7살서부터 16살까지 신의 대운, 이때에도 내 힘을 빼는 금기운과 수기운만 들어오죠. 17살서부터 26살까지 임자대운, 이때에도 나를 극하는 수기운만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범죄를 많이 일으킨 거죠. 이 임자대운에 이 사람이 이제 26살까지 뭐 성폭행도 일으키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정가 17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이 운을 봤을 때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사람은 극신약한 사주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인복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인복이 없다고 봐야죠. 어린 시절의 인복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 대표적인 게 부모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사람이 부모복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하나도 없죠.
인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지가 진술충이 발생하고 있죠. 이 사주만 딱 봤을 때 엄마 복이 없다. 어렸을 때 엄마 복이 없다는 것은 부모 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시간을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재성운이 시주에 하나라도 더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버지 복도 없다고 봐야죠. 7살서부터 16살까지 신의 대운이 극신약한 사주에서 내 힘을 빼는 오행만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부모 복도 없고 어린아이한테 좋은 말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17살서부터 26살까지 이때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나를 극하는 관살이 2개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도화살이 들어오거든요. 17살서부터 26살까지 이때 남자가 이제 성적인 그런 기운이 가장 좋을 때 이때 대운이 도화살이 들어오고 또 수기운으로 들어와요. 수기운이라는 게 이제 이성적인 거, 간능적인 거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운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지금 이 사주는 목화가 들어와야 돼요. 극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는 목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37세에서부터 어때요? 56세까지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이것을 용신대운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용신대운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지가 뭐예요? 유금이죠. 하필이면 유금입니다. 용신운이 목기운인데 하필이면 유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지에서 인목이 들어올 때 인유원진살, 묘목이 들어올 때 묘유충, 전부 다 원진살 충이 발생합니다. 37세에서 56세까지 용신이 목기운이어야 되는데 이것에 지지의 원진살, 지지충이 발생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용신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한번 바르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기운이 용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죠. 어릴 때부터 계속 사고나 치고 다니고 범죄나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지지가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충이 발생하는데 이때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7세 병진대운 같은 경우에도 용신인 화기운이 위에 들어왔는데 지지는 뭐예요? 진리와 합의되면서 금기운을 생성하죠. 금기운이 생성이 되니까 내 힘을 빼는 운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57세 병진대운도 특별히 좋은 운이라고 보긴 어렵죠. 이전의 운보다는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병진대운이 시작이 되는 57세 무자년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일으킵니다. 2008년도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57세 병진대운은 교도소에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사대운이 위아래로 화기운이 들어오죠. 이 정사대운도 어때요? 청가는 정화가 들어오는데 지지는 사화가 들어와서 사유축 반합이 되면서 금기운이 생성이 됩니다. 이 사람이 57세 병진대운이 이전의 대운에 비해서 좀 낮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낮다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거죠. 교도소에 있는 인생이 이 사람에게는 좀 괜찮은 대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교도소에서 했는데요. 예전에 교도소에 군인이 있었거든요. 경비교도대라고.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딱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법원에도 자주 다녀오고 이 범죄자들만 계속 보면서 생활한 거 아니에요. 느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적응이 돼요. 교도소에. 그리고 우리가 징역 1년이다, 징역 2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한 6개월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완전히 망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배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도소라는 게 특히 이 독방 같은 데는 어떠냐면 이렇게 딱 눕잖아요. 누우면 꽉 차요. 왜냐하면 독방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교도소에다가 막 넉넉하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면 깜깜해요. 불도 안 들어요. 거기에 딱 누웠을 때 꽉 찰 정도 그런 독방에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보안과에서 그 CCTV가 다 있어요. 그거 계속 보는 거예요. 얘네 혹시 뭐 자살하지는 않나. 그러면서 딱 누워있으면 이 발끝에 뭐가 있겠어요? 화장실이 있죠.
변기 같은 거 하나 딱 놔두고 이제 변기에 앉아서 볼일 보고 그렇지 않으면 누워 있거나 그렇게 인생 보내는 거예요. 물론 징역형이니까 나가서 이제 일도 하고 그리고 운동이라 그래갖고 무슨 쬐끄만 이 운동장 같지도 않은 운동장에 사람 몰아놓고 운동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들끼리 막 무슨 양말 같은 걸로 공을 만들어요. 아니면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란 공을 만들어가지고 발로 빵빵 차면서 이제 운동한답시고 운동하고 뭐 그렇게 살아요. 교도소에서. 그래서 이제 조두순이 거기서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엄청 나오고 싶을 텐데 문제는 그러면 재범 가능성이 있느냐.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이 병진대원이나 정사대원은 용신대원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좋은 운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이 기간이 좋은 대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올해가 기해년이고 내년 경자년이잖아요. 이 사람이 경자년 12월 달에 출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일으킨 때가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가 1년운이 뭐였냐면 무자년이었어요. 그러면 자수라는 게 도화를 나타내잖아요. 도화가 들어오는 해에 이 사람이 어린이 성폭행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내년이 경자년이잖아요. 그렇죠. 내년 경자년에도 안 좋다고 봐야죠, 이 사람이. 그런데 경자년이 끝나는 12월 달에 나오는데 이 월운이 뭐냐면 제가 2021년도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2020년 12월 달에 나오니까 이제 거의 2010년도 끝날 때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월운이 이렇게 된다. 이걸 딱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12월 달이 뭐예요? 2020년이든 2021년이든 12월 달엔 자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20년 12월 달에 딱 출소를 하는데 이때 1년운이 자수가 들어오고 도화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운도 도화가 발동하죠.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출소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언론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통제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2021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2월 13일날 출소하니까 17일 있으면 202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력으로 2월 4일까지가 이제 경자년이니까 입춘이 들어올 때가 경자년이 되는 거니까 이 자수가 강하게 발동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70세가 되는 2021년 신축년은 어떠냐면 전부 다 내 힘을 빼는 오행이 들어와요. 신축년도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71세 이민년은 원진살이고 72세 개묘년은 묘유충이고 어때요? 1년 운이 몇 년간의 운이 안 좋습니다. 특히 72세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천간지지가 다충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출소하고 나서 몇 년간의 운이 안 좋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도 월운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 12월 달에 어린이 성폭행 사건, 성폭행이 아니라 아이를 아주 그냥 망가뜨려 놨죠. 폭행이 아니라 강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단어가 너무 섬뜩하니까 그냥 폭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도화살이 발동을 할 때 주로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또 주의해야 될 게 월운으로 봤을 때에는요. 3월 달. 왜냐하면 묘유충이 되잖아요. 도화충이 되면서 지지가 충하니까 이 사람한테 안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3월 달도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오화라든가 유금이라든가 도화가 들어올 때 가장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극신약한 상태에서 이 관성운이라는 게 나를 잡아줘야 되는데 식신상가운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있고 이것이 관성운을 극하니까 이 관성운이 별로 힘을 못 쓰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범죄자들은 사주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이 문제죠. 그리고 그 부모들도 잘못 키웠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이것이 사회에 공헌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두순 씨의 사주를 보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결론은 뭐예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범죄자 조두순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